자,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9월 운동이에요. 페이지 37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우리나라 주변 초여름 일기도인데요 했습니다. 예, 좀 이따가 우리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렇게 장마 전선이 걸려 있네요. 이쪽에 찬 공기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장마 전선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마 전선이 걸리면 어디 비 옵니까 하면 우리나라 앞쪽에 비가 오겠고요. 한랭을 뒤쪽으로 역시 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선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비 오는 구름 영역들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전선 변의 모습인데요 했습니다. A쪽이 비 없는 쪽, B쪽이 비 있는 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 지역에 강수량이 많다라고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영역이 그래서 옳고요. 두 번째, B 지역에 영향을 주는 기단 찬 공기 여기 오후 측에 기단되어 있을 텐데요. 요놈의 세력이 더 커지면 했습니다. 예, 전선은 남하해야 되겠죠? 얘기 틀렸네요. 강수를 만드는 수증기는 당연히 이 따뜻한 이쪽에서 공급된 거죠. 그래서 전선이 남쪽에 위치한 기단, 예, 여기는 이것을 얘기는 그래서 옳죠. 여기가 북태평양 기단이거든요. 이쪽에서 수증기 공급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 태평양 주변을 지나고 골라댔지 했습니다. 예,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알루산 해구를 만들며 해구 근처에서 천발진이 해구에서 멀어지면서 중발진이 신발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알루산 열도라는 호상 열도도 만들어내고 있죠. 해구와 호상 열도가 나란한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리아나 해구와 그래서 이렇게 섭입 들어오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섭입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근처에서 천발진이, 중발진이, 신발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판 밀도가 필리핀보다 더 크고 역시 태평양판 밀도가 북아메리카판보다 밀도가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했어요. 여기 지금 해구가 알루산 해구가 있죠.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해구가 발달한다는 공통점 맞고요. 태평양판이 남동쪽으로 이동합니까 하는데 이 태평양판은 북동방에 가는 거죠. 얘는 북동방에 가는 겁니다. 신발진은 태평양판 쪽에 신발진 있어요? 없어요. 태평양판은 거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밀도가 작은 필리핀 쪽에서, 밀도가 작은 북아메리카판 쪽에서, 밀도가 작은 유라시아판 쪽에서 신발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번 여기 판의 경계에 다시 한번 더 소개해봤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 탐사네요. 외계 행성 탐사 중에 시선 속도 같은 말이죠, 뭐예요? 도플러 효과, 스펙트럼의 변화 다 같은 말이에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스타 별이 있고요. 플래닛 행성이 있어요. 근데 스타가 이렇게 돌 동안 플래닛은 이렇게 돌아라고 하네요. 여기에 지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 탐사하는데요. 행성의 위치가 A예요 합니다. 행성이 다가옵니다. 별은 멀어집니다. 별이 멀어진다는 것은 적색편의를 보아야 합니다. 청색편의가 아니라 별이 멀어지면 적색편입니다. 행성이 다가오는 것은 별이 멀어지는 거예요. 행성을 직접 보는 건 아니죠.
외계행성 탐사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별이 멀어지니까 행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공동지각 중심으로. 청소편이 아니죠. 기억력이 옳지 않아. 미연. 별빛의 파장의 변화는 이 거리하고 상관있습니까? 아니죠. 이 행성이 얼마나 무겁냐가 상관있는 거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커진다면 별빛의 편이랑 스펙트럼의 변화량 또는 시선 속도가 더 크게 변화지겠던 디귿얘기 혼자만 맞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19번, 20번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춘분날 관측한 달과 금성 일주운동입니다 했어요. 춘분날 달과 금성이래요. 근데 일주권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하면 달의 일주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요. 금성 일주권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일주권은 어디가 나가는가? 천문적도가 나가는다 이제. 그리고 당연히 이 큰 게 달이죠. 달의 모습 보니까 아마도 이건 초승달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서쪽 하늘이겠죠. 금성이 서쪽 하늘에 보인다 이 의미는 뭡니까? 이 금성은 동방에 있는 금성이에요.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보입니다. 어차피 초승달 역시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춘분날 했으니까 태양은 0시방에 태양을 박아놔야 됩니다. 초승달입니다. 이쪽에 초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승달 방향으로 같은 방향 쪽에 누가 있다고? 금성이 있습니다. 금성 아마 동방치대가 먼저 찔리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입니다. 적위는 했어요. 어차피 쭉 연결하면 저기가 큰 쪽이 금성 쪽이 저기가 더 크죠. 그래서 좀 더 북서 방향으로 우리가 저기가 플러스면 북동이 떠서 북서로 진다 했습니다. 더더 북서로 지는 놈이 저기가 더 큰 겁니다. 금성의 저기가 더 크겠습니다. 저기는 달보다 금성이 크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기억. 저기 델타는 금성이 더 컸습니다. 이형 방위각은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위각은 시계 방향으로 가서 방위각 증가됩니다. 방위각도 금성이 더 컸죠. 방위각은 달보다 금성이 더 크다. 예, 맞죠, 이름도? 디귿. 다른 일주일 동안 적경 일주합니까? 하는데, 야, 우리가 천체를 크게 세 가지 나눴죠. 일반적인 항성은 적경 조회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 달과 태양, 태양과 달은 항상 적경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예, 이 달은 적경이 증가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행성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감소할 때가 있더라 했었습니다. 적경이 증가할 때는 우리는 순행, 감소할 때는 이렇게 쓴다 했죠? 19번 확인됐나요? 20번 보죠. 20번 문제는 어느 의 수성과 금성의 천문 현상을 나타내지요였습니다. 수성이 보이고 금성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성과 금성을 쓱 끄면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걸 황도로 부릅니다. 황도와 천부의 적도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천부의 적도를 뭐 글쎄요, 이렇게 끄어볼까, 뭐 또는 이렇게 끄어볼까, 뭐 어쨌든 보수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수성과 금성이 천부의 적도가 오른 아래쪽이라는 것은 이거는 서쪽 하늘이 되겠고, 서쪽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행성이 서쪽 하늘을 보인다는 것은 얘는 동방입니다.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우리가 이것을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촬영을 시작한 게 했습니다. 금성이 3월 29일에 금성이 외합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외학 전에는 그럼 뭐였겠습니까? 이건 서방에 있었던 거죠. 외학 이후부터 동방으로 간 겁니다. 따라서 이걸 2월에 보았습니까? 하면 될 수 없습니다. 왜? 금성은 2월 달에는 서방에 있었고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동방에 왔습니다.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왔습니다. 최소한 3월 29일은 넘었다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기억 이해됐습니까? 그럼 언제 본 겁니까? 한데요. 수성이 3월 4일에 내합이었습니다. 수성이 3월 4일에 수성은 내합이랍니다. 수성 내합이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전이면 서방이었겠네요. 저 동방이었겠네요. 그지? 3월 4일에 동방이었고 그 다음 수성이 외합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수성은 서방에 있었으니까 서방에 있는 수성과 동방에 있는 금성이 동시에 볼 수는 없는 일이죠. 5월 12일은 넘겨야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되셨나요? 아마 6월 13일 날 동방 최대 이각에 수성이 그래서 이각이 더 크고 금성이 좀 더 작은 6월 달에 찍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확인됐습니까? 다음 5월에 금성의 적경이 감소합니까? 했어요. 금성의 적경이 감소하려면 금성이 내합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동방에 있는데 외합에서 3월 29일 날 외합 끊고 이제 동방에 왔어요. 5월 달에 벌써 내합 근처로 올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니은이요. 금성의 적경이 감소하는 금성이 내합 근처에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해 10월 초순이라면 초저녁에 금성이 수성이 볼 수 있습니까요? 금성의 회합 주기가 얼마 된다고? 수성 회합 주기가 약 넉 달 된다 했잖아요. 그치? 따라서 6월 13일 날 동방 최대 이각에 수성이 있습니다. 6월 13일 날 동방 최대가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약 넉 달 뒤에 그러면 10월 13일 언제쯤에 역시 동방 최대 이각이 있겠고 동방에 있다는 것은 초저녁에 해진 뒤에 수성이 서쪽 하늘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가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6월 정도 되니까 천구 이 정도는 이 정도쯤에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쪽에서 있는 그 정도쯤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황도가 꽤 플러스 양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쯤. 알겠어요? 그래서 황도가 이런 라인에 플러스 있고 여기가 그러면 충분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태양이 이미 플러스 정비에 올라와 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플러스 정비에 있는 천구 정도는 이쪽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요 흰색 라인이 천구의 적도 라인을 그려야 되겠고 서점이 여기가 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날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10월부터 2014년 10월부터 3개 알겠어요?